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장이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짙붉은색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지금 장이 얼어붙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이제 XRP가 좀 더 많이 하락을 하긴 했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뭐 비트도 뭐 사실상 마이너스 1%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 미 증시는 어제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미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왜 코인장은 반대로 흘렀냐, 지금 그것이 가장 궁금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그 미증시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미증시를 지켜보면서 특히 지금은 AI주를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상승했잖아요. 근데 코인장은 떨어졌네. 그럼 이제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이냐,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천천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시간봉부터 보겠습니다. 1시간봉을 보시게 되면은 어제 보시면 이때 밤 밑에 시계 보시면 10시잖아요. 어제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10시 반에.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CPI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원래 한 3%대를 예상을 했는데 근데 2.7%, 근원은 2.8%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상치보다도 더 하이를 했습니다. 0.2%포인트, 0.3%포인트까지도 이렇게 시장 예상치보다 꽤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급 반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렇게 올라왔었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근데 미 증시가 개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 못 봤어요. 새벽 동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정말 왜 그러지? 저도 약간 좀 황당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84.4K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 현재는 85K, 살짝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 전날에 그 저점을 또 깨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왜 이랬을까? 일단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일봉은 뭐 계속 21선 아래 해가지고 결국엔 어제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혀 지금 최근에 이 가파른 이 하락 추세도 뚫지를 못한 거예요. 가파른 하락 추세를 뚫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지금 소폭의 음봉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증시 어떻게 흘렀나 보시는 것처럼 얼룩덜룩하긴 합니다. 그죠? 얼룩덜룩하긴 한데 이 빅테크들이 좋았어요. 엔비디아, AI 대장주도 1.8%, 마이크로소프트도 1%, 아마존도 2%, 그리고 이 마이크론, 실적 잘 나온 마이크론도 어제는 무려 10%나 상승했습니다. 그럼 AI주들은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은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로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지금 AI주들이 이렇게 좋았으니까, 빅테크들이 좋았으니까 기술주 덕분에 나스닥은 1.3%, 그래도 그 전날의 상승분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다. 그럼 대체 왜 미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코인장은 떡락을 했을까? 이제 미 증시와 코인장은 디커플링으로 가는 것일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볼게요. 어제 S&P 500의 5분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캔들은 S&P 500, 노란색 선은 비트코인이거든요. 보시면 수요일날 장 마감을 여기서 했어요. 수요일날 장 마감을. 그리고 나서 어제 CPI 덕분에 이렇게 장 시작을 이만큼, 여기 이만큼 상승을 한 상태에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5분봉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상승을 했어요. 12시 반까지. 자정 12시 반까지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비트는 힘이 좀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S&P 500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가보다도 더 내려갔었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더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니까 미 증시는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비트코인은 반등이 약한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S&P 500이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은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선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도 반등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약하다. 그러면서 장이 마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미 증시가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은 더 많이 떨어지고
미증시가 반등을 보일 때는 비트코인은 덜 올랐다. 그만큼 비트는 현재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커플링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커플링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현재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그래도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덜 오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된 게 아니다. 커플링이 되는데 너무 민감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일까?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 네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 첫 번째. 그냥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틀 전 방송이었어요. 던져라, 니들이 팔아야 간다 라고 썸네일 약간 좀 자극적으로 했던 그 영상이 이틀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게 지금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하락 추세선을 단 한 번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하락하니까 결국에는 시즌 종료로 지금 가는 길목인데, 근데 아무리 시즌 종료라 하더라도 50주선까지는 이제 간다라는 그 분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팔아야지, 여기 오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진짜 시즌 종료라면은 반등세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여기까지도 못 간다. 그래서 현재 대다수의 투자자들의 이 심리는 올라가면 시즌 종료 길목에서 나는 탈출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올라갈 수가 없다.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100K까지, 그러니까 여기 50주선을 키면 여기 이제 102K거든요. 여기까지 가면은 탈출해야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내던질 때 시장은 반전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던져라, 니들이 팔아야 간다 라고 제가 자극적으로 좀 썸네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다. 여기까지 5일까지 올라오면 나 팔고 나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못 버티고 지금 털어내야 된다. 지금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것도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유 두 번째. 제가 지금의 구간을 2021년 5월장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5월장이 부처빔이 나오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조정을 겪고 다시 시장이 반등하면서 최고점을 찍었던 요 시기, 2021년도 요 시기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조정장은 생각보다 깁니다. 이때도 부처빔 5월달, 그 다음에 6월달, 그 다음에 7월달 요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기간을 겪고 올라갔었거든요. 지금도 대청산 빔이 10월달에 나왔습니다. 10월달, 그 다음에 11월달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좀 올라왔을 때 그러면서도 12월달에 충격 한번 더 있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놨던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걸 보고서는 제가 미리 그려놨던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다. 조정장은 생각보다 깁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지금 그 구간을 겪고 있는 거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다. 그 이유가 세 번째입니다. 생각보다 길고 지금 12월이다. 여전히 이때처럼 그겁니다. 다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거다. 이게 멤버십 회원 전용해서 제가 그때 영상 자료로 준비했던 거거든요. 10월 달에. 근데 여러분께도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코인러들이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싶을까? 당연히 노다. 그래서 그 기사가 이게 9월 달 기사예요. 비트코인이 포물선형 추세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을 해 있다. 그러니까는 강세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사이클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정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은 코인러가 아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올 때, 이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진짜 버블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사이클 이론상 마지막에 해당하는 4분기에 설령 상승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들어올까?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4분기에 고점을 찍는다라고 한다라도 여기가 끝이다라고 하면은 못 들어온다. 그 끝이 저기라고 하는데 들어올 수 있을까? 못 들어온다. 그 끝이 보이면 못 들어온다.
그렇다면은 일반 투자자 개미가 언제 들어올까? 사이클이 깨졌구나를 확실하게 느낄 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미 증시 코스피에 4년 주기 사이클이 존재하나요? 미 증시가 4년 주기 사이클 해가지고 3년 동안 상승하고 1년 동안 하락하는 그 사이클이 존재하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그 끝을 모르니까 상승을 해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을 모르니 증시에는 돈이 몰리는데, 지금 이미 9월 달부터 4분기가 끝이다 라고 하면은 그 끝이 보이는데 개미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코인 시장의 대폭 등장은 언제 오느냐? 지금 4분기는 사이클 정점이라는 의심과 싸우는 시기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죠? 10월달 대폭락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인지를 한 거고요. 10월달 저도 처음에는 3분기 때 저도 이제 4분기에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4분기 초에 10월 10일 날 10월달 초에 바로 그 대폭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폭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중요한 그 시그널이거든요. 더 상승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5월달, 제가 계속 2021년 5월달과 비슷하다고 보는 이유가, 한번 대폭락이 나오면 이게 시장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왜 안 오를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세이노의 가르침 책을 읽으면서 지금 장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다가 이제 요걸 생각이 나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10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상승장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비트코인이 여전히 살아있네? 사상 최고가를 찍네? 그렇게 되면은 코인 시장의 4년 주기 사이클이 끝났구나라고 이제 확신이 들면서, 그때서야 개미들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의 심리다. 그래서 올해 4분기 동안은 이때만 해도 이제 뭐 상승이 안 나온다. 뭐 사실상은 상승이 안 나오긴 했죠. 결국에는 사이클 정점이라는 의심과 싸우는 구간이기 때문에 진짜 큰 상승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힘은 유동성과 매크로인데, 유동성은 지금 계속 풀리고 있잖아요. 그죠? 금리 인하 계속 하고 있고, 매크로가 문제인데, 지금 매크로 이게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요것이 어쨌든 지금이 여전히 4분기라는 겁니다. 여전히 4분기. 이 사이클 정점이라는 의심과 아직도 싸우는 구간이다. 이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지금 쉽게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 오면 나 팔고 나갈래, 그 사람들을 있지, 여기서 내가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이거, 우리가 아직 사이클 정점, 2025년 4분기는 사이클 정점의 의심과 싸우는 구간이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투심을 더욱 악화시키는 내러티브 상전, 일본의 금리 인상, 엔캐리 청산 폭락.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코인장이 유독 흔들린 이유 해가지고 매크로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그랬었거든요. 며칠 전에도 미 증시는 상승하고 떨어지고 반복하는데 비트코인이 더 민감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어제도 동일하게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번 주가 계속 나왔던 얘기가, 이 일본의 금리 인상 이제 40분 뒤면 결정이 납니다. 이 공포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일본의 금리 인상 이것도 지금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 기사 보시면 이제 오늘 나온 거예요. 일본의 기준금리 오늘 25bp 인상이 유력하다. 향후 금리 경로 엔캐리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 등 반영해서 11개월 만에 추가 인상을 하는데, 지금 이제 25bp 하면은 0.75가 되거든요. 이게 3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 나오게 되면 나스닥과 암호화폐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또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일본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비트코인이 20에서 25% 급락을 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12월 19일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포스러운 거죠. 12월 19일 오늘입니다.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까? 그러니까는 지금 말한 게 제가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던 이거죠.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서 30%, 26%, 23%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물론 이렇게 떨어졌지만 이것이 진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일까?
사실상 이때는 관세 쇼크 때잖아요. 그리고 이때 인상을 했는데 바닥을 찍었던 것은 이게 주봉이니까 몇 주가 흘러서 이 4월 달에 떨어졌던 거고, 이때가 딱 그겁니다. 관세 쇼크 이때는. 그러니까는 보시면 이때는 인상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긴 음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금리 인상으로 떨어진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유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시장이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이었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인상하고 나서 크게 떨어진 움직임이 없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서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환율이었죠. 환율. 이때 2024년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을 하니까 이렇게 엔화가 가격이 급락을 했죠. 가격이 급락을 했다는 얘기는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엔화가 강세를 가니까 글로벌 자산들을 매각을 하고 엔화를 사는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이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12월 1일 날 그 조짐, 이제 그때 좀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엔화 가격이 6이었는데 현재 지금 6이에요. 그러니까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만 봐서도 저는 충격이 그렇게 크게 올까? 물론 이제 40분 정도 뒤면은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저는 크게 그러니까는 크게 시장을 하락할 요인은 좀 낮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불확실성이 아직도 시장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 이제 12월 19일 오늘 12시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는 24년도 8월 달 이때 엔캐리 청산의 폭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의 예측을 벗어난 인상이었다. 그러니까 이때였었죠. 시장은 동결 예상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올려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왔었던 거고,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폭락이 나올까? 어쨌든 시장의 내러티브를 지금 여전히 얘가 뒤흔들고 있다. 이것이 지금 약세로 가는 네 번째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냐면 아직 미 증시는, 그러니까 어제 미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17일장 코멘트로,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요거였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21선과 51선이 요 보시면 동시에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51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정이 있었지만 좀 이른감이 있었다. 근데 결국에 어제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가 조정 장세로 진입하는지가 중요해졌다. 이제 그것을 지켜보자 라고 하고서 어제 장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다행히도 요 51선 딱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승 마감이거든요. 0.79 상승 마감. 상승 마감인데 이 캔들을 보자. 윗꼬리를 단 음봉 마감입니다. 윗꼬리를 단 음봉 마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올라갔을 때 누군가는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누군가는 매도를 했다. 누군가는 올라가면 매도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고점 인식 물량들을 털어내는 움직임이 나와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누군가가 올라가면 매도했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고점으로 인식하고 그 물량을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물량을 다 소화하고 나서야 미 증시도 진정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비록 상승이었지만, 상승 마감을 했지만 캔들을 보면은 음봉이에요. 음봉. 그리고 윗꼬리를 달았다. 그러니까는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누군가가 파는 겁니다. 팔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어제 엔비디아도 보시는 것처럼 1.87%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1.87% 보시면. 그런데 보세요.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일봉이 위아래로 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엔비디아도 여전히 이 고점 인식 물량이 매도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어진 이 하락 추세를 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깨지를 못한 겁니다. 아직 추세 반전의 반등 장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미 증시도 어제 비록 상승을 했지만 아직은 시장이 반등을 하는 그런 장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불확실하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들이 제대로 반등세를 보이고 그 힘에 의해서 S&P 500과 나스닥이 새로운 역사를 써갈 때 비트코인도 찐 반등장으로 갈 수 있다.
자산 시장은 큰 틀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제 물론 S&P 500과 AI주들이 상승을 했지만 이것이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상승은 아직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제도 상승이지만 어쨌든 계속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거든요.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탔죠. 이런 움직임에 비트코인은 워낙 지금 투심이 약하니까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덜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24시간 대비해서 지금 한 1% 정도 하락을 한 거고 알트코인은 그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이 지금 확연히 개선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다우는 마이너스 0.1, S&P 500은 플러스 0.01, 나스닥 100은 플러스 0.06이니까 상승이긴 하지만 뭐 거의 0.1도 안 되니까 지금 거의 그냥 제자리 수준이고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진 않다. 일단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이 힘은 유효합니다. 유동성과 매크로. 계속 우리가 AI 버블이 계속되는가 지켜봐야 되고 확실히 이것이 추세 반전이 됐다라는 시그널이 와야 비트코인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이 CPI가 그래도 긍정의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시장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CPI가 어제 발표됐는데 뚝 떨어졌잖아요. 예상치를 훨씬 하회했어요. 근데 이것을 못 믿겠다. 월가와 연준의 딜레마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셧다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43일간 셧다운으로 인해서 설문조사를 포함한 지표 수집이 마비가 됐고 11월 중순께 재개한 소비자 물가 집계 과정에 통계적인 왜곡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못 믿겠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지난 FOMC 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11월 지표가 나오더라도 평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검증과 신중함을 유지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셧다운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시장에 어느 정도 지금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있거든요. 오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입니다. PCE. 이것은 이제 원래 월 말쯤에 발표하는 건데 근데 오늘 발표되는 것도 보시는 것처럼 10월달 것이 발표가 되는 거다. 이게 써 있더라고요. 10월달. 그럼 어쨌든 PC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도 뭔가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왜곡돼서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시장이 이것을 확연히 믿지 못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일단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자. 높게 나올 것 같진 않죠. 일단 낮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것을 시장이 얼마나 반영을 해줄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장세가 많이 불안한데 우리가 우려할 만한 비트코인이 미 증시와 디커플링으로 가면서 이제 완전히 날아가는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트들이 많이 떨어졌지 비트는 그래도 크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어제도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0.84니까 계속 지금 저점이 80.6K인데 지금 현재 85K입니다.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요 장세 속에서 알트들이 이제 지금 막 피를 토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비트코인은 그럼에도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이 크실 텐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결국엔 또 깨고 내려갔네요. 그죠? 더 떨어지면 이제 83K가 지지인데 어쨌든 어제 84K까지만 떨어지고 83K는 터치 안 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끝났나 생각이 드실 텐데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리플도 한번 볼게요.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말씀 보고 계속 리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일본 금리 인상하면 달러 하락하는데 비트 오르지 않을까요? 정승호님께서 일본 일단 금리 인상 이제 30분 남았네요. 30분 뒤에. 근데 사실 뭐 금리 인상이 지금 뭐 누구나 다 금리 인상 하겠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이 결정이 나서 그것 때문에 큰 변동성이 바로 나올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봐야 되거든요. 일본 금리 인상하고 시간이 지나서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어쨌든 금리 결정 인상을 하면 불확실성은 일단은 해소가 되니까
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 그때 환율막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일본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해 가지고 하락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하락이 나올 수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해서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것을 일본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했다고 봐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이때는 그렇다 쳐도 이때는 진짜 긴급 예상치 못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이 떨어졌는데 이때와 이때는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일본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게 비트코인의 이 당시의 위치를 보자. 이 당시 이렇게 상승하고선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만큼 상승했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만큼 되돌리는 건 당연하지. 이게 일본 금리 인상이 됐다고 해가지고 하락한 것으로 봐야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상승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어쨌든 이 부근이 지금 거의 최고점에 있는 그 자리인데 그리고서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참 지나서야 4월 관세 쇼크 때문에 이만큼 하락한 건데 이것을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했다고 봐야 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최고점도 아니고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 이때와는 좀 다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락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하는 걸까? 진짜 만약에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한다 하면 이때처럼 바로 다음 주 정도쯤에 이제 큰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저는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증시가 지금 반등세를 시작하겠다라는 장세로 보기에는 약간 좀 어려워요. S&P 500도 어제 상승 마감했다고 하지만 여기 지금 상승 추세 아니 하락 추세를 뚫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딱 봐도 아까 엔비디아도 그랬지만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뚫은 게 아니다. 추세 반전이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51선 위에 있지만 간당간당하게 있는 거고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크로를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된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 증시가 다행히도 반전으로 가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다시 꺾이면은 비트코인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다. 저는 일본 금리 인상이 아니라 매크로가 꺾여서 하락이 나오는 거지. 일본 금리 인상 때문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인상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은 끝난 거니까 XRP 심란하네요. 3,000원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반등도 거의 없이 생각했던 지지선을 다 뚫고 내려가는 것 같아서 버티는 게 맞는 건가 고민스럽긴 하네요 라고 헬시 리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시간이 또 없네. 볼까요? 보시면 XRP 보시면 지금 2,6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지금 1%니까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더리움보다도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의 위치가 정말 6월달 요 위치, 4월달 그 위치 이만큼 상승하고 난 그 가격대에서 거의 이제 끝자락에 있습니다. 좀 약간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좀 위험해 보이죠. 그러니까 원화로 지금 봤을 때 이 올해 가장 낮았던 가격이 얼마였냐면 이때거든요. 4월달 이때가 2,400원입니다. 정확히 2,426원 이때가 4월달 4월 7일이네요. 관세 쇼크 때네. 그죠? 그래서 달러로 보시게 되면은 달러도 이 하락 추세를 결국에는 비트와 비슷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떨어져 가지고 1.78까지 내려왔습니다. 1.78까지.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보다도 약세거든요. 지금 비트코인과 이 리플 BTC 페어를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대비 얼만큼 강세냐 약세냐를 보일 수가 있는데 최근엔 이 상승 추세까지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다. 어제 오늘까지도 더 힘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리플만의 문제다라기보다는 이더리움도 그래도 리플보다는 좀 낫지만 비슷하다. 얼마 전에 이 하락 추세를 뚫고 가서 이더가 조금 더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또 그 이후로 해가지고 계속 다시 비트코인보다 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나왔고 지금은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것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아직 깨고 내려가진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더도 최근에 이 상승 채널을 그리고 가고 있다가 요 며칠간 하락을 하면서 이 상승 채널을 살짝 깨고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0.618 근방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0.55 구간도 한때 넘었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동안 비트가 하락을 할 때 알트는 좀 버텨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막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알트들은 버티니까 비트 도미가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 도미가 하락을 했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그래도 또 계속 좀 버티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올라온 거예요. 뚫고. 그래서 거의 이제 59.8이니까 60%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버텨왔던 알트들이 계속 이 약세장이 길어지니까 더 버티지는 못하고 털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특히 지금 이 리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뭐 비트도 리플보다는 덜하지만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조정장이 찐 상승장으로 가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세 가지 이유. 김푸는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0%대까지도 왔던데 0%대.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떨어질 때 김푸가 굉장히 많이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매수세가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떨어지는데 국내가 그만큼 더 이제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0%대까지 아직 역푸가 나진 않았지만 0%대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떨어지는 만큼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상당히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그리고 미 증시가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 말씀드렸고 실제로 조정이 나왔는데 올라왔다가 진짜 넘어서는 게 아니라 다시 지금 약간 꺾이고 있는 그 위치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알트 시즌 인덱스였어요. 그러니까 알트 시즌 인덱스가 진짜 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트 시즌을 찍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 시즌을 찍어야 된다. 근데 현재가 33입니다. 33.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긴 했거든요.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알트들이 더 많이 털리고 있다. 근데 아직도 가야 되죠. 25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가는 그 길이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알트들이 상대적으로 덜 상승해서 비트코인이 더 많이 상승해서 진짜 그 의미 그대로 비트 시즌으로 가는 거랑 아니면은 비트가 하락을 하는데 알트들은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비트 시즌으로 가는 거랑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비트 시즌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가야지 진정한 알트 불장으로 갈 수 있는데 여전히 지금 33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리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20월선 1.81달러 였었는데 1.82달러, 1.81달러 였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1.78이니까 터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20월선까지 터치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지지가 어디로 볼 수 있을까? 요때거든요. 보시면 4월달 우리가 아까 원화로 체크했을 때 2,400원이었을 때 그때가 4월 7일 관세 쇼크 때였죠. 요때 달러로는 1.61달러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 시점 지지선 4월의 저점이자 올해 최저점이 1.61달러가 거의 마지막 수준의 지지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여기까지 떨어질까? 근데 뭐 1.78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비트코인이 더 공포스럽게 간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진짜 많은 아까 조금 전에 XRP 심란하네요. 3,000원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반등도 없이 지금 지지선을 다 뚫고 내려가는 것 같아서 버티는 게 맞는 건가 고민스럽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딱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단 계속 말씀드렸죠. 주황색 박스권 하단 이탈을 했고 월봉 마감까지 말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데 점점 멀어지니까 이게 점점 멀어지니까 한번 볼까요 지금? 가격에서 몇 퍼센트 올라야지 1.96까지 올라갈까? 대략적으로 11% 10% 정도
10%. 지금 와서 10% 상승하면 또 굉장히 크죠. 시장의 반전이 나와야 됩니다.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요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야 빛이 보인다. 이 리플로 볼까요? 이 리플로 보면은 지금 일봉 올해 4월달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관세 쇼크 때가 가장 저점이었잖아요. 이때도 굉장히 이 상승 추세를 뚫지 못하고 굉장히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했어요. 이때도 진짜 무섭게 계속 하락만 했었죠. 이때도. 그래서 진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나서야 올라옵니다.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우리가 볼 때 관세 쇼크 비트로 보면 이렇게 계속 무섭게 막 떨어지고 하다가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이때 엔켈 청산 때 이때도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나서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야 반등이 나옵니다. 이때는 뭐 그래도 이렇게 상승했다가 꺾인 거지만 어두운 시기를 지나야 상승이 나온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다. 어두운 시기를 지나면 빛이 옵니다. 이렇게 계속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어두운 시기를 지나야 빛이 나온다. 이것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야 빛이 보인다.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멤버십 소통방에도 요 며칠 기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다 이제 인간 지표다라고 봐요. 아마 저희 소통방에 계시는 이 멤버십 회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 인간이 불안정하잖아요. 감정적인 그 동물입니다. 이성적이지 못하고 냉정해질 때 냉정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저 역시도 그렇고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얼마나 표면적으로 표출을 하느냐가 이제 각 개인마다 다른 건데 어쨌든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코인을 사고 팔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누가 더 빨리 냉정하게 생각을 하느냐, 냉철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느냐가 이제 또 자신의 이 투자 성과를 또 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야 빛이 보인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일본 금리 인상이 10분이 남았습니다. 근데 뭐 10분 지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급락 급등이 과연 나올까? 전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한번 봐야죠. 일단 큰 의미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겁니다. 일본 금리 인상되면 뭐 어떻게 되나 어쨌든 금리 인상이 되든 뭐 동결이 되든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고선 또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는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데 알트들이 문제입니다. 그죠? 알트들이 문제다. 특히 지금 이제 리플이 지금 오히려 지금 비트하고 이더리움은 상승하고 있는데 리플이 지금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제 리플 홀더 분들은 답답하실 텐데 근데요 이게 어느 순간 또 쫓아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냥 안 되겠다 하는 건데 어느 순간 이 갑자기 매수세가 붙으면은 금방 쫓아옵니다. 너무 큰 의미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비트하고 이더가 제자리를 걷고 있는데 리플이 갑자기 혼자서만 막 5% 떨어지고 10%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정도의 간격은 이 정도의 뭐 떨어지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번 매수에 붙으면 금방 쫓아옵니다. 어제도 그러지 않았나요?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그때도 약간 좀 리플이 부진한 것 같더니만 금세 또 갑자기 불 붙으니까는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 두지 말고 내가 확신이 있다. 내 리플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멤버십 텔방에도 멤버십 회원님께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의 성장을 믿는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생각해 보셔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면 지금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시장의 성장을 믿지 못해서 뭐 내년에도 더 나락갈 것 같고 앞으로 이 리플이 더 이상 이 5,000원의 고점은 못 넘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리플 하지 않고 다른 코인 하던가 아니면 그냥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 다시 상승해가지고 5,000원 그 이상까지 나는 그 미래가 보인다 생각이 드시면 수량에 집중을 해가지고 개인마다 이제 목표 수량을 딱 정하셔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의미 있는 수량은 10만 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뭐 모두가 다 10만 개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 목표 수량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좋은 기회의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가격에 휘둘릴 것인지 아니면 성장을 보고 내가 가져가야 될 것인지 당장 코앞 뭐 아니더라도 약간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당장의 뭐 가격 아니면 뭐 내년의 가격이 아니라 그 이상 몇 년 뒤에 리플이 이제 얼마 갈지 그분들 나름대로 또 예상을 하고 계시겠죠. 지금 리플사가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것을 본다면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장의 성장을 믿느냐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랠리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방금 말씀드렸죠. 일단 오늘 금리 결정 나오고 PC 보고 미 증시 오늘 밤 일단은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밤까지 보면 오늘 미 증시가 있으니까 금요일 미 증시가 있으니까 오늘 미 증시가 계단식 상승으로 해가지고 종가 마감하면은 가능성 있다. 제가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야 빛이 보인다. 가장 어두운 시기 지금 이후로 금요일 다음 주 이제 산타랠리 가는 그런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